대통령이 당선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 가장 많이 단어를 들었던 게 바로 어떡하지? 이 단어였어요. 아, 어떡하지? 한국 경제 어떡하지? 뭐 세계 경제 어떡하지? 이제 기후 어떡하지? 뭐 중국은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기 때의 트럼프 행정부와 2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1기와 2기 그 파워가 다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압승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원, 하원 다 싹쓸이 현재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원, 하원 전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게 확실시 되고요. 지방 주지사도 이번에 이제 3분의 1씩 뽑는데 교체하는데 이번에 선거한 곳에서는 많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도 행정부 못지않게 큰 곳이 사법부인데 사법부.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부, 미국의 판사들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임기가 죽을 때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종신제.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에 나가서 변호사는 못하고 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변호사를 이제 하는데 대법관이 9명이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있을 때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8년 전부터 그 4년 전 그 사이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해놨던 분이 지금 대법원을 장악을 했으니 대법원의 판도는 거의 6대3 내지는 지금 5대4 정도거든요. 예, 네. 압도적인 보수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한 것 플러스 상하원 역시도 공화당이 차지를 다수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빵빵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사법적으로도 이제 종신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좀 빵빵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 네. 1기 때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법부 견제도 있었고 언론의 견제 또는 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되는데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요. 상하 양원 싹쓸이 함으로써 인사도 문제없고 법안도 문제가 없고 또 쟁점이 생겨서 사법부로 가도 트럼프 뜻대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힘센 대통령이다. 이게 큰 변수고요. 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눈치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득표율이 경합주는 물론이고 그래야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국민의 지지율이 이것은 정치인에게 가장 큰 백그라운드인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당선은 시대적인 부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까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트럼프가 펼쳐갈 2기는 우선 1기하고 토탈리 디프런트. 1기는 잊어버려라.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이 많았는데 네. 못한 게 거의 한 90%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네. 우파와 좌파로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우파대 색깔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어떤 새롭게 가치관 속에서 권력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맡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본연의 트럼프가 갖고 있던 생각을 구현해 나갈 텐데 그 네.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 판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사람들을 처음에 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나 특파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은 정의의 사도 또는 국제 경찰로서 다른 나라 잘못하는 것 좀 고치고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세계적인 우위 속에서 미국의 번영을 추진해가는, 그래서 자유무역도 사실 이제 미국이 만든 거예요.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평정하면서 네. 또 그 속에서 미국도 이득을 봤는데 왜 그러면 과거에 미국, 트럼프 이전에 미국은 자유무역을 폈느냐. 미국 사람들이 선에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명을 갖고 이 사회에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무역을 하고 평화유지군을 만들고 했느냐. 네. 그 당시는 그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좋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이 제품을 만드는데 경쟁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자유무역을 해놓으면 미국산이 제일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이 점점 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미국서 만드는 제품이 비싸요. 제품 성능은 미제가 여전히 뭐 좋다고 하지만 네. 비쌉니다. 국제 경쟁에서 특히 중국산 싼 제품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대목을 트럼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나가고 싶은 방향을 제대로 딱 포착을 한 거죠. 아, 그래, 이거야. 이제 보험으로 가야 돼. 그것이 미국 살 길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관세 때리겠다. 이 관세라는 게 네. 루이 14세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시대 때나 쓰던 방식인데 이제는 관세가 보편적인 시대. 그렇죠. 이제 자유무역 끝났어요. 아, 관세 트럼프 4년만 지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관세 때리면 다른 나라도 거기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전쟁이 오고 관세가 일반화되는 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세상. 자유무역기구라고 한 WTO가 있습니다. WTO 이미 식물기구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WTO 탈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세계 경제의 경찰 노릇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도 좀 수행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자유 경쟁,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자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났다라는 걸 인지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